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에 국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와 미래는 생략하겠습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는 2012년에 창립하여 2014년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군수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 자리가 후보자님들의 농업 농촌에 대한 철학과 생각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먼저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거창군 농업회의소 김탑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거창농업회의소 회장 김탑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제5회 거창군수 후보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후보자입니다. 지역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창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행정과 함께 농정을 논의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과 농촌 공동체의 다양한 현안을 현장 중심으로 고민하며 민간 흡지 농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는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회의소 관련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수위원회를 통과하여 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신 내일 군수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4년간 거창의 미래와 책임질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거창의 농업 농촌과 지역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과 농촌은 거창의 건강이자 미래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농업인의 소득자와 지속 가능한 오늘 토론회가 단순 토론 자리를 넘어 거창의 미래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리하고 계신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오늘 6월 3일 실시되는 거창군수 선거를 앞두고 방청객 여러분께서 투표하시는 데 있어 각 후보의 농농촌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 초청된 후보자들은 사전 협의에 의해 본인이 참석 여부를 물어 승낙한 후보자가 초청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후보자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 발언 순서와 동일하면 사전 동의하에 기호순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최창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는 최창렬, 기호 1번 최창렬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5번 이용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용기입니다.
기호 6번 김일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7번 구인모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오랫동안 함께 준비하셨고 지휘를 해주실 자장과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농업부에서 정책소위위원장을 맡고 있으신 김재열 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리면 이사이신 윤동영 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수분과위원장인 배원성 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천면 이사인 오혜석 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 본 토론회는 김재열 자장의 진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아마도 이 김일수 후보자 빼고 나머지 분들은 방송 토론회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참석하신 후보자 네 분을 위해서 큰 박수로 긴장도 풀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방법에 대해 먼저 공동 토론 및 상호비관 금지 제약조사 수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책 중수의 토론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에 각 후보자들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약식이 마치면 각 후보별 농경 분야 정책 및 공약에 대해서 5분간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후 후보별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자 공통 질의와 개별 질의에 대한 후보자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과 응답 시간은 각 3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별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 이후에는 그간 농업회의소에서 각종 토론회,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정리된 농경 분야 정책 및 의견에 대해 각 후보에게 질의하고 이에 대해서 각 후보별로 공식적으로 정책 및 공약으로 수용하실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 마무리 발언을 각각 1분씩 듣고 농경 분야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시약식 및 촬영을 끝으로 모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 간 질의응답, 청중 질의응답의 시간을 낸 것은 사전에 각 후보자와 협의된 사항이며 질의를 위해 사전에 각 현장의 농민단체별 의견 수렴과 정책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후보자들께서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을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종료 30초 전 종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용된 빠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는 종료된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만일 위법 발언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장이 적극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에 대한 환호와 야유 등 토론회 진행에 있어 지장이 되는 일체의 행동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현장 영상 촬영 후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각 후보자들께서 공동 토론회 준수 서약서를 모두 작성을 하셨습니다. 먼저 기조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최창렬 후보부터 기조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까? 네. 네. 존경하는 거창군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창군 농업에서 가족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거창군 후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지 최창렬입니다. 반가움을 담아 먼저 인사 올립니다. 저는 여기에 서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 역시 거창군 농업회의소 이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흙을 묻히고 농민의 권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현장 주역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업회의소 동민동지들, 지금까지 농업회의소 법제화 추진하시느라 얼마나 농후가 많으셨습니까? 법적 지위라는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땀을 흘리시는 지도부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국회에서 통과한 농업회의소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국회의 법안 소위를 통과했기에 하반기 본회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보며 저희 역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법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최창렬이 군수되면 농정의 파트너로서 농해수가 큰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농민이 직접 정책을 짜고 집행하는 진정한 민관합치 농정의 전성시대를 반드시 열어내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농민 동지 여러분, 지금 거창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인건비와 자재비는 천정부지로 쏟아 평생 흙을 파도 남는 게 없다는 탄식이 깊어갑니다. 인구는 줄어 마을은 사라질 위기인데 그동안 거창의 행정은 사람 살리는 대책 대신 세금으로 번쩍이는 건물만 지어왔습니다. 이제 이 걱정의 악순환을 끊고 삶을 바꾸는 실리농정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철학과 발맞추어 거창 농촌을 살릴 확실한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하여 농민 기본소득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제 농사를 땅에서만 짓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주가 되어 유부지와 축사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올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매달 햇빛연금 농촌 기본소득으로 공평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농사소득이 떨어져도 나라와 고향이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있다면 우리 농민들, 우리 어르신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소멸해가는 거창의 마을들을 소득이 마르지 않는 자립 마을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 구조를 전면 혁신하여 제가 받는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땀 흘려 농사지은 농산물이 유통 마진 때문에 헐값에 넘어가고 정작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모습을 깨부수겠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재정리하고 농산물 유통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 거창 농민들이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학생 어르신들의 밥상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로컬 푸드 유통 체계를 다시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농촌 공간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다시 도시 부럽지 않게 올리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병원이 없고 밤중에 아이가 아파도 갈 응급실이 없어 대구로 달리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비싼 건물재를 돈 아껴서 24시간 안심 의료 체계부터 만들겠습니다. 농촌 마을 구석구석까지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안심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거창의 대학을 졸업하고도 당당히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연계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창의 농민 동지 여러분, 정당 간판만 믿고 안주하며 건물만 짓던 게으른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농민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후계농업인 한우인 농업회의소 출신의 유능한 일꾼 저 최창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당과 이념의 안경을 벗고 오직 거창 농업의 미래를 위해 목숨 걸고 뛸 사람을 봐주십시오. 여러분과 손잡고 거창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농업 정토로 만들겠습니다. 농민이 당당한 거창 최창렬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부의 기절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분의 기절 여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창의 기둥이 농업인 여러분, 무소속 후보 기호 5번 이용기입니다. 거창 농업을 확실하게 살려내야 합니다. 거창 농업은 이제 구조적 대전환을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 농업 구조가 생산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판매와 유통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저 이용기는 그런 근본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크게 6대 가지의 농정 분야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강령 농특산물 복합 물류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에 상하농사 짓는 분들이 가격을 좀 더 받아보겠다고 멀리 안동까지 위험한 길을 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거창도 행정주도로 현재의
산지 거점 유통센터 ABC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생산 농가 중도매인 등 유통 라인을 유기적으로 엮어서 규모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물류센터는 모든 농통산물을 지급 대상을 할 생각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 서북부 경남을 중심으로 전북권인 무주 진안 장수까지 아우르는 강력 농업경제 동맹체를 결성해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시장이 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 농정 시대의 원년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팜은 이제 계약기를 지내서 이제 확산기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 벤처 농업인 육성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리 거창을 미래의 스마트팜 모델 도시로 나아가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육성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도 높이고 일자리도 높이고 청년 농들의 귀농귀청 촉진 등으로 인구 증가에도 보탬이 되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농어의 농촌 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청년 세대나 귀농귀촌인들이 거창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초기 농지확보의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기은행과 연계해서 군주도의 파격적인 농지 임대제도를 도입해 농사 진입 초기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에게는 농지 우선 확보권을 부여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잘 살펴서 제도의 필요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자재 지원 통합 바우처 사업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개별로 분산된 농자재 지원 시스템을 통합해서 농업인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초고령 사회 거창의 여건을 감안하여 고령농이나 중소농들의 영농 편의를 위해서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농기계 임대 사업도 영역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는 미래농업 전략 연구소를 설립해서 전문 인력 확보와 기후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종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뭄, 폭염, 침수 등 극한 기후를 견딜 수 있는 신품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서 새로운 농업 소득원으로 자리 잡도록 거창 농업의 싱크탱크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의 농업인 여러분, 제 생각에는 대전 이남에서 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업을 통한 거창의 미래를 더 희망차게 만들기 위해서 농업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업이 고도화되고 농업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농촌이 살아나는 부자농촌 거창을 저 용기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거창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 문수후보 기호 6번 김일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거창 경제의 절반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분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거창군 농업회의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차 산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소득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2차 산업인 가공품 생산과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까지 합한 6차 산업의 육성이 진정한 농업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과 다양한 가공품들이 세계 시장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새로운 상품 개발에 몰두한다면 수출을 통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구 6만의 자체 소비 시장으로만으로는 거창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소비는 물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저는 거창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 산업이 거창에서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거창의 농산물들이 제대로 가격받는 구조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교 농업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 도시 근교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은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보다 많은 수익을 남기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도소매 시장과의 친분관계, 접근성, 신선함, 수종 비질감 등으로 같은 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순수익은 훨씬 더 많은 구조가 되어집니다. 그참에 농산물도 지역 내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농가의 순소득이 늘어나고 대외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한층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참 국민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참 대표 농산물인 사과도 얼마 못 가서 사라진다고들 걱정을 하십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후는 항상 변화해 왔듯이 지금도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과의 주품종인 후지의 경우도 우리 다양한 품종들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미야비, 아카타, 나카슈, 키쿠 이런 품종들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기후 변화에 맞춰서 변화되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사과 품종은 약 7,500여 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품종들의 원산지는 적도 인근에서부터 북극 인근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거창 사과가 지속적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창 지역에 맞는 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과 등 거창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 지도자들 연구사로 전환을 해서 거창에 알맞는 작물별 품종 개발 업무를 맡기고자 합니다. 아울러 돈 버는 농업을 위해서 거창 농림업을 생산 중심에서 유통, 가공, 수출 중심으로 산업으로 전환하고 유기농 복합단지를 활용해서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 촉진을 통한 산업으로 전환을 추구하겠습니다. 보급형 플랫폼을 확대하고 품종 다변화, 적극적인 수출 시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배달에 그치지 않고 계속까지 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농사의 편리를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농민복지 지원 정책 등은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찾아서 더 원활하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임호 후보의 기조를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주관하신 간담회를 주관하신 농업인 회의 관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7번 구임모 후보입니다. 요즘 농업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상기후 그리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사중고가 우리 농촌의 일상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한 발 앞서서 적극적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행정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들어가 우리 농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생각하는 농정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민생국이 제1호 농정 비전은 명확합니다. 즉 더 큰 거창도약 농민 행복시대 완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벼워지는 일손, 풍요로운 일상,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안착시킬 4대 핵심 전략을 농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먼저 가벼운 일손입니다. 현장 맞춤형 인력 수급과 영농 진입 장벽 완화입니다. 모든 농경의 첫 단초는 가장 시급한 현장의 일손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 기존 법무부 소관에 계절근로 비자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 인력이 필요한 축산업 등 농업 전반에 비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장기, 중장기 과제로 삼겠습니다. 특히 우리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필리핀 정부로부터 대외적으로 인정과 신뢰를 받은 만큼 이러한 공신력을 바탕 삼아 개발 국가를 다변화하여 현장의 수요에 정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력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특히 우리 거창군의 외국인 공공인력 사례는 전국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인력 수요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입 전 언어와 영농 기술 교육을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소통의 가교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상승분이 지역 농임금의 연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일부를 보전하고 신규 농업인의 초기 농기계 비용 부담을 최우선으로 드러내어 누구나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두 번째, 풍요로운 일상입니다.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여성 농업인 대우입니다. 영농의 기초인 일손과 장비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음은 그 땀방울이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 경제적 풍요로 직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할 전 국민 농어촌 기본소득은 경상남도의 여성 농업인 바우처 사업이 가진 복지 철학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전체 농업인을 위한 보편적 경제 안전망으로 진일보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농업인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사와 영농의 이중고를 묵묵히 견뎌오신 여성 농민에 대한 대우는 별도로 더욱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노동의 짐을 들고 당당한 주체로 서실 수 있도록 가사, 노동, 소득 문제 해결 등 개인 맞춤형 필색 지원을 통해 더욱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삶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유통 체질 개선, 행정이 땀방울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농민의 일상을 지키는 복지만 위해서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이 흔들림 없이 제값을 받도록 유통의 판을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고령농을 위한 사전 수입예배 제도는 앞서 첫 번째 과제에서 마련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과 연계하겠습니다. 행정이 수확의 일손을 돕고 제값 받는 유통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여 책임지는 시범사업을 안착시키겠습니다. 넷째, 미래 경쟁력 확보입니다.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신성장 농업의 롤모델을 세우겠습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 속에서 거창농업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신성장 롤모델을 세우겠습니다. 사과산업의 근간인 다축형 미래 가운을 지속 육성하는 한편 도시 인근에 딸기 등 시설 가수를 특화하고 애플, 망고, 파파야를 재배하는 아열대 가수 특화 단지를 조성하여 기후 위기를 신소득의 기회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우분들은 이게 5분간의 기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 저는 내용보다는 거창군수 네 분의 후보님들 목소리가 다 쉬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네 분들 몸은 힘들고 고단하지만 좀 더 힘내주시고 농업에 대한 의견 명확하게 발휘해달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가임에 있던 네 분 후보님들의 짧은 시간에 기초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첫 번째, 윤동님께서 공통질의 첫 번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최근 농촌 지역에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나 햇빛연금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거창군 실정에 맞는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질의를 들으신 후보자들께서는 이용기 후보, 김일수 후보, 구인모 후보, 재창렬 후보 순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3분씩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기 후보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이 지난해 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당초 대상에서 시범사업과 당초 대상에서 좀 탈락된 것이 아쉽습니다. 다행히 올 하반기에 정부에서 대상 지역 추가 한 6개 정도를 지정한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창군에서도 신청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단체와 함께 1차적으로 여기에 일단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이 예산으로 따지면 한 사람에게 전과 태어나서 3주만 지나더라도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5만 원씩 1년에 한 사람한테 180만 원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국민 전체를 계산하면 1년에 약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000억 되면 정부가 현재는 400억, 경남도가 300억, 거창군이 이제 300억을 이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안 된다면 이 군 자체적으로 거창형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반기별로 30만 원씩 1년 60만 원을 기본소득 자체 그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하냐면 된다면 어쨌든 300억, 안 되면 우리 돈 300억을 가지고 똑같이 시행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데서 그 60만 원씩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부부 지원 조례는 있는데 그 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자체 조례는 없기 때문에 빨리 조례 제정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의 삶을 누리는 바탕이 되도록 하고 지원 방식은 현금보다는 거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고하다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 정부 지원 대상 그 재원 비율을 제가 과거에 그 회장을 맡았던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 협의회 등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 대한 참고를 삼아서 현재 국비 40%에서 60%까지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힘을 쏟아 내보겠습니다. 두 번째 햇빛 소득마을 조성 사업은 햇빛 소득마을 단일 그 프로젝트를 접근하기보다는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소수력까지 합쳐서 복합 에너지 연금 소득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공약으로도 제시도 하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업들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창사랑 상품권을 매개체는 바우처 사업으로 이끌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단위 사업으로서 떼어서 접근하기보다는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거창의 큰 틀에서 지역경제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김일수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타 후보님들과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거창군의 재정 상황을 본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이용기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창군에서 1년 기본 300억 이상이 투여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거창군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창군비 수익이 1년에 약 700억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어촌 기본 소득 지급하는데 예산의 약 45%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수익에. 그렇다면 거창의 다른 사업들은 뭘로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갑자기 만든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관련된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비의 비율을 최소한 80% 이상 90% 정도는 부담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율 예산의 부분이 이 정책 하나로 그렇게 절반 가까운 양이 줄어든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양한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 결산서에 보면 잉여금 남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떻다 이런 말씀도 드리지만 그 자체 모두가 거창군 전체 예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햇빛 연금소득 관련해서도 저는 걱정이 좀 앞서긴 하는데요.
인근 합천 봉산면이 약 한 3년 4년 전에 합천댐 위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이런 우리 주민들이 투자하고 이렇게 일부를 투자하고 수익을 산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이야기하는 햇빛 연금 소득 구조와 비슷한데 이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민들 투자한 돈이 4%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 1인당 투자액이 217만 8천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1년간 20년 동안 이제 수익을 받게 되는데요. 1년 동안 받는 수익금이 14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햇빛연금과 일치할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들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80여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후보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에서 올해 내년 2년간 추진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10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우리 경남 도내는 남해군만 지금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행을 한 결과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증가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현직에 있을 적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의회에서도 정부에서 제일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조례를 또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느 시군을 시군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 매년 등급에 따라서 지금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국비 40%, 도비 30%, 국비 30%의 한 이런 재원을 경남도에서도 이 남해군에 대한 예산 지원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그 도비 부담되는 예산은 18개 시군 골고루 예산이 교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선정되었다고 해서 남해군 어느 한 시군만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제가 이렇게 예비 후보자 등록되기 전에 농림부에서 또 우리 군에 대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군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한 달에 우리 전 국민 15만 원씩 월 15는 지역 상품권을 가지고 이러한 데는 인구 증가와 또 지역 소멸을 대응하는데 큰 효과를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작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만은 우선에 2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만은 태양광 즉 햇빛 연금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햇빛 연금 관계는 정말 우리 농촌의 소득 문제 그리고 국가적 탄소 중립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읍면의 수요를 한 번 봤습니다. 다 신청을 했지만은 여기에 부합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라서 저희들이 많이 어떻게 결정이 나오는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다음 또 저한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분의 답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가지고 가시는 생각은 많이 계시는데 참 짧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후의 자리가 이렇게 순발력이 필요하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3시간을 똑같이 공정하게 답변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공통집 두 번째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최창일 후보자님 아직 안 하셨습니까? 최창일 후보자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국수 후보님 외에는 다 찬성하시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조 기본소득의 햇빛연금은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이재명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노천 기본소득과 햇빛연금인데 국민의힘 출신 후보님께서도 동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햇빛연금과 노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창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제가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상권들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죽어 있는 상권 살리는 인공호흡기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창의 상권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그 인공호흡기로서 살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시 나중에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연금 한마디 말하면 딱 한두 뚝딱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달하는 대규모 중앙정부 예산과 제도 받침이 필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 국민들께서 날카롭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군수가 되어야 이재명 중앙정부와 가장 강력하게 소통하고 그 예산 보따리를 그 창으로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출신 무소속 후보님들이 중앙정부 문을 두드리는 것과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문을 열어젖힐 더불어 민주당 재창력이 올라가는 것 어느 쪽이 더 빠르고 확실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 재창렬이 군수되면 거창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기본소득 햇빛연금의 선도 도시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첫째, 햇빛소득 마을 사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히 외부 업자들에게 거창을 땅을 내어주는 태양광은 절대 안됩니다. 거창의 유부지와 축사지구를 활용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추주가 되는 주민 참여형 영농형 태양광을 갈겠습니다. 기업의 배를 불리는 태양광이 아니라 거창 농민들의 통장을 채우는 진짜 햇빛연금을 매달 20만, 30만씩 공평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거창 농촌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평생을 흙뭉쳐가며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농민들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국토를 지키는 공직자와 같습니다. 공익적 가치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실하게 정착시켜 농사소득이 불안정해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기본소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있는 여당 군수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통집 두 번째 배우선님께서 공통집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분 후보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되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 농산물 유통 구조는 규모가 대량화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소농가, 가족농가, 대농가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지역 농산물 유통 정책에 있어 중소가족농과 대농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고 계시며 각각 맞는 유통 지원 및 판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답변은 김일수 후보자부터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중소가족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이 처음 도입될 때
이 농산물의 수지 그리고 직판 그리고 도매시장 또 남는 여유 있는 농산물들은 도매시장 상장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서 농가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조금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계획했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세월이 이제 변하면서 사실 이제 농산물의 판매량도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온라인 판매나 이쪽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도 집중적으로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그 숙제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창 내에서만 소비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우리 그 창 농산물 로컬푸드 판매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농들이 생산하는 다량 생산되는 농산물 같은 경우 현재는 뭐 도매시장이나 대형 유통 회사 등을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어느 기준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만 받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하에 되는 제품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지금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장농산물들을 가공을 통한 수출 길을 연다면 이 문제 똑같이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저장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창에 정말 골치 아픈 일 중에 하나인 폐석산 부분, 이 부분을 이용한 대형 농산물 저장 창고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구인모 부장께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 정치나 유통 방향성이 규모와 대량화를 갖춘 대농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추세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한 대농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가정농이라는 단계를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합니다. 중소가정농은 신생 매체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 속에서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으로 새로운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유통의 뿌리이자 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반면에 또한 대농은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바탕으로 대창군 농산물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견인하고 대형 외부 시장을 개척하는 든든한 거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중소가정농 농업인 창업 지원을 통한 전단위 유통 자식력 확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물류비나 포장비 지원 등 다양한 간접 유통 사업을 펼쳐왔으나 이러한 또 일률적인 지원이 중소농업인의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로 직접 연계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저는 이 중소가정농을 위한 유통 정책을 단순 보조금 지급이 아닌 농업인 창업 지원이라는 새로운 사업화 전략으로 기반을 다져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대규모 대농에 대해서는 지역 브랜드 홍보와 안정적 유통망의 거점화입니다. 규모화를 이룬 대농은 우리 거창군 농산물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산지 가격을 방어하는 중추적인 거점입니다. 행정에서 대농의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대형 유통망을 개천하고 지자체 단위의 강력 홍보를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대농의 물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율성과 규모의 경제가 공존하는 조화로운 유통 생태계의 완성입니다. 결론적으로 또 제가 생각하는 유통 정책은 중소가정농과 대농을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농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규모의 경제로 외부 시장을 높이고 중소가정농은 창업가의 마인드로 무장하여 다채로운 틈새 유통망을 촘촘히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개별 농업인의 창의적인 유통 역량을 행정이 세밀하게 뒷받침해서 중소가정농이 튼튼한 대농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성장 사다리를 우리 군에 한번 안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창렬 부자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대농가 전체 농가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가속농의 유통기전은 거창농협이 직면한 가장 큰 아픈 손가락입니다. 가능한데 이 격차를 줄이고 유통을 혁신하여 전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일은 그 최창렬이 이번 선거를 준비하며 가장 공들여 준비한 핵심 공약이자 약속입니다. 그동안 우리 거창군이 농산물 유통을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성과와 실적들 저 역시 현장에서 지켜보았고 그 가치를 충분히 치하하고 인정합니다. 행정과 농협 그리고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애써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경매장에 서봤고 유통 마진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농민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대형마트와 바이어들을 상대로 우리 농산물 제값받으려고 끝까지 싸워본 사람 바로 저 최창렬입니다. 위탁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가져오는 보고서 뒤에 숨는 군수가 아니라 유통 현장을 가장 잘하는 진짜 실전형 군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거창의 유통 체계를 대농과 중소가정농의 투트랙 맞춤형 혁신으로 재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가정농을 위해 공공급식 로컬푸드 유통체계를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중소가정농의 가장 큰 예로는 양이 적고 품목이 다양해 대형 유통망에 명함도 못 내민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거창의 친환경 농산물이 학생, 어르신들의 밥상과 직거래 매장으로 유통단계 없이 곧바로 들어가는 톱니바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생산은 농민이 정성껏 하고 수집, 선별, 유통, 안정적 가격 보장은 거창군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농들을 위해서 전국구 광역 마케팅과 수출기를 군수가 직접 개척하겠습니다. 대량 생산되는 거창의 명품 농산물들이 제값을 받으려면 전국 유통망을 치고 흔들어야 합니다. 축협 조합장 시설 쌓은 유통 네트워크와 경영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군수가 직접 유통업체를 찾아다니는 세일즈 군수가 되겠습니다. 말만 앞서는 정치 군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경영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농촌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실력이 있는 경영자인 군수의 진면목을 저 최창렬이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기 후보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우리 거창에서 대농이 있나 이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실제 대농이라면 기업에서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인데 대농이 안 되니까 모든 그 유통이 장목반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다 하는데 다 어떤 뭐 중소 가정농이 아니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저희들이 그 공약에서 말씀드렸던 강연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를 통해서 모든 종목을 거기에서 그냥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는 국내 시판을 하고 또 중담화 잘 안 좋은 거는 수출도 하고 또 하품은 가공까지 해서 패키지로 로컬푸드도 포함되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강연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 꼭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다 우리는 중소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중소가정농이 뭐 소량 다보존 생산의 강점이자 단점이기 때문에 좀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뭐 학교 없이 이런 복지시설 소비치 등에 공공 우선권을 좀 부여해주는 제도적 뒷받침도 상당히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 제도적으로는 그 재배 면적에 비해서 지급하는 현재의 직불금 제도가 중소농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 개선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고령농이나 가족 중소가족농도의 영농 편입을 위해서도 농기계 배달 서비스도
도입도 해봐야 되고 현재 일부 시행하고 있는 그 영농자업 대응 서비스 지금 그 농협에서 상황은 그것도 좀 크게 합도해서 중소농도 좀 도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또 이 복합 물류센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소농들이 다 가져오기 힘드니까 소규모 농산물 마을 현장을 순회하면서 수고 운반도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갈 때 생산 자체는 그래서 이게 농협하고 이 행정하고 다시 연계해서 국내 시판, 수출, 가공까지 패키지로 처리할 때 이 중소농 문제, 유통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되고 거창만으로서는 시장이 좁아서 안 되기 때문에 무주정 수시나 서부경남 다 모아가지고 해야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돼야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통질의 세 번째 오해신님께서는 공통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질의 세 번째 밀천지역이사 오해석입니다. 저는 곧 생각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농촌 지역에서는 빈집 증가와 공동체 약화로 인해 면다리 생활 기능과 지역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면단위 거점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 회복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지 그 해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공통질의 답변은 구입보 후보자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중앙정부나 또 경남도 또 우리 그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 자체적인 세신 노력과 더불어 많은 또 중앙부처 공모 사업을 통해서 값진 사업비를 확보해서 많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지방 소멸 대응과 농촌 활력 증진이라는 강한 목표가 있지만은 또 농촌의 좀 전에 질문 사회와 같이 이러한 또 문제점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유동적 생활 인구를 창출하는 거점 공간에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노후 건물 정비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면단위 거점 공간에 특색이 있는 지역 명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타 지역 주민들이 매력을 느끼고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유동적 생활 인구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마을에 찾아왔을 때 이 마을에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매력을 느끼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농기촌의 발길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순한 구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복합화 문제인데 우리 면지역 주민들이 일상이 실제로 도심 못지않게 좀 윤택해져야 결국 또 우리 농촌에서 계속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살림재해나 각종 또 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안전망 기능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낮에는 또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이러한 공간의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또 이 도시와 같은 문화를 누리는 그러한 조화로운 일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농촌 복합 융합 관계입니다. 농촌 지역이 현재는 이 고령자나 취약 계층을 단순히 수동적인 그러한 복지 수혜자에서 그 대상으로서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복지는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스스로의 삶을 지지하며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면단위 거점 공간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농복, 융화, 보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사람이 모이고 온기가 흐르고 살고 싶은 우리 거창만의 읍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구성하는 우리 면단위 거점 공간화 활성은 일회성 시설의 호칭에 머무르지 않고 훌륭한 공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최창렬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촌 면단위 거점 활성화 관련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농촌 면단위 거점 활성화를 갖다가 시킨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 1차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1천 농어촌 기본소득부터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행돼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 기촌하시는 분들 지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빈약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우리 창원대 거창 캠퍼스 옆에 청년사회라는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이 제가 축협 자업장 하던 시절의 축협 건물이었습니다. 창고였습니다. 쓰지 않는 그 건물이 지금 청년사회에 바뀌었습니다. 그처럼 그런 상태로 활동해야 되는데 다행히 거창읍에는 그런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활용해야 돼서 기본적으로는 청년이나 귀농이나 기촌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군수가 되면은 거창군 전체의 구석구석 읍면과 마을의 거점 공간을 눈과 머리 그리고 가슴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군수의 성의와 진심에 따라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아픈 삶과 야한이 전부 다 들여다보이는 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군수되면 읍면 마을마다 제 마음속에 행정신호등을 달아놓겠습니다. 어느 마을이 활력이 넘치고 어느 마을이 소멸위기에 처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침마다 군수실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제 눈과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빨간불 켜진 면단위와 마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겠습니다. 정부의 농촌개발 정책과 예산은 지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관건은 이 예산을 받아온 거창군수와 공무원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주민들의 삶에 다가가도록 살피느냐입니다. 저 최창렬의 사전에 허투루 쓰이는 세금은 절대 없습니다. 다 허물고 새로 짓는 비싼 콘크리트 건물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미 있는 유휴 공간을 거창 청년사회처럼 멋지게 재생하고 활성화하여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내 마음, 내 집에서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농촌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거 후보자 질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면단위 거점 공간 활성화 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잖아요.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질문을 다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상 실제 우리가 사람이 있으니까 좀 안 되는 문제고 교통체계가 업에서 너무 편리하니까 이 참 뭐 업에 가면 다 될 걸 거 안에서 굳이 생활 안 되지. 생활 패턴도 업에서 와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면단위 거점이 활성화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실질적으로 한 20년 전부터 했던 정주권 사업이 지금 말대로 뭐 하도에 건물만 새로 지어놨었지 사실상 남상면은 조금대로 뭐 그대로 공간이라고 활용되는 것 같은데 소포트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불 꺼진 건물만 지금 돼 있는 그런 문제인데 굳이 지금 한다 그러면 저희들 건들별로 그 참 지금 주상이나 뭐 남상은 다 업의 생활권에 가깝기 때문에 건들별 개념에서 가야 되는데 워낙 여기에 뭐 이천 쪽에는 해석산을 갖다 재활용하는 법이 좀 하도에 임팩트 있는 사업들을 좀 찾아가지고 창조적인 걸 찾아본다든지 가수는 어찌도 뭐 가수 5천 건을
글로벌 온천 테마가 앞으로 조성이 되면 새로운 건영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창한 건영 안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더라도 이 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찾아내면은 하드웨어는 좀 채워주는데 수익 낼 수 있는 구조, 소프트웨어가 좀 부실하니까 면사무에서 뭐 단순 행정보다 주민복지 문화강제나 이 동아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 무엇인지 원스톱 생활 service 거점 공간으로 기능을 좀 재편을 큰돈 안 들여도 할 거니까 좀 하면 될 것 같다. 또 주민주의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밖에서도 좀 들어오는 고급 프로그램들 SI 들더라도 주민들한테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가지고 행정하고 정밀히 좀 맞대가지고 아무리 행정이 예산대로 해라도 주민들이 같이 연결이 안 되면 참여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길들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필요해서 그걸 좀 지원할 때에 가서 해결을 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명단임 활성화를 보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나머지는 가인스럽게 업생활 거는 가지는 내가고 굳이 찾는다면 거점군에서 거점 생활 거나 여기 뭐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좀 접근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그릇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농회의소하고 꼭 새들 끝에는 그걸 한번 해보고 정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무조건 막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거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를 좀 하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수호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오이스 질의자님께서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답변하면 되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질문지를 보고 난 뒤에 이 질문만큼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최창렬 후보님이나 이용규 후보님과 사실 비슷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결국 따지고 보면 맨날에 생활 중심의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 이 개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창군에는 그렇게 했을 때 이용도나 또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적합한 곳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혼면에 이 관련 시설물이 하나 개설을 했죠, 그죠? 사무실 운영하는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무실. 신혼면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어떤 교통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는 어쨌든 면소지를 중심으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구조도 되지고 그래서 이미 또 시작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여지는데요. 기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창업과의 접근성이 너무 사실 편리해졌고 그리고 만약에 면 지역 내에서 이런 걸 한다 해도 활용도 면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덜 줄 것 같고요. 향후에 정말 조금 더 세월이 가서 우리 그 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더 고령화가 되어지고 인구수가 더 줄어드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그때는 주거를 포함한 토탈 플랫폼 어떤 개념에 우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복합 상가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오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이게 시작을 한다 해도 크게 가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정한 부분에 투자를 한다면 그동안 혼역 사업이나 소재지 중심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한국에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 사업을 해서 조금 전에 이용기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남아 있는 산물들이 많은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더 추진하느냐는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공통질의 모두 마치고 개별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최창렬 후보에게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제도가 실제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최창렬 후보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재창렬이 주신 이 날카롭고 무거운 질문은 평생 농업 현장에서 뼈를 묻은 제가 군수가 되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명과 더 같은 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가 서류상의 제도가 아니라 진짜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정 기준의 장벽을 낮추고 최저가격의 현실화와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민 여러분,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 가까운 전북이나 전남 등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이 현장 농민들의 원성이 좀 자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 가지 걸림돌 때문입니다. 첫째, 지정 품목과 대상이 한계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대상 품목을 3 내지 5개로 너무 좁게 묶어두거나 농협 개통초랑 물량으로만 제한을 둡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대다수의 중소가정농가, 밭작물 농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류상의 제도로 전략한 것입니다. 둘째는 지방재정법과 상위법 등과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지자체 세금으로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퍼주는 식의 설계는 행정안전부나 중앙정부로부터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조례가 무력화되기 십상입니다. 마지막은 기금 고갈의 문제입니다. 폭락이 한 번 오면 수십억 원의 기금이 한 번에 바닥나버려 다음 해에는 지원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육통과 경영을 하는 저는 거창에서 이 실패 사례들을 정면을 돌파하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거창농가 맞춤인 투트랙 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과나 딸기 같은 거창의 주력 품목은 농축적 계약 재배와 연계하여 보장 범위를 대폭 넓히고 소규모 중소가정의 다품목 밭작물은 거창군 녹할보다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수매 시스템과 결합하겠습니다. 출하처와 상관없이 거창농민이라면 누구나 보호받도록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둘째, 법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농업 수입 보장 보험의 농가 자부담 지원 같은 방식으로 우회 설계하겠습니다. 직접 현금을 지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격 폭락 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의 농민 부담금을 거창군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령 충돌을 완벽하게 피하면서도 농민들이 받는 혜택은 똑같아집니다. 첫째, 농업으로 전환한 안정기금은 임기 내 200억 원 이상 확실하게 조성하겠습니다. 축협 조합장 시절 수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경영해온 노하우로 군수 재량 사업과 비싼 콘크리트 건물 짓는 예산부터 재정비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농민들의 생명줄이 가격 안정기금부터 든든하게 채워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기업에게 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농특산물 복합물류센터의 운영 방식과 참여 주체,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사업을 공유농특산물 복합물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회비치를 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농협은 필수적으로 참여가 돼야 되고 여기 또 농회수, 농민대회는 농회수가 참여가 돼야 되고 행정하고 1차적으로 참여해서 기본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체는 어쨌든 지금 농협이 기본적인 주체에 행정은 시설이나 농협은 출자도 포함이 될 것이고 시설에 대해서 일반 출자도 포함이 돼서 이 두 개가 합치지는 공기업 성격을 만들어져야 된답니다. 이 공기업에는 공기업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유통에 최고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와야 되거든요. 이분은 국내 시판, 수출, 가공까지 다 팔 수 있는 그런 분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이나 농협은 타치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아울러서 그걸 수거해가지고 오는 것은 농협에서 지금 그 북부 농협에서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판매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 그걸 농협에서 맡겨놓고 농민은 농사만 지원하면 끝이 된다. 이 전국적인 성공사를 평가하고 있는 경북 청송 APC도 좀 모델로 좀 했었고 또 지금 안동의 상인을 대상으로 와서 또 거창을 모셔와서 직설할 상의도 이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사과 기준의 홍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거창이 제일 많고 이러기 때문에 홍로 판매를 거창서 한번 하겠다면 상인은 와야 된다는 게 기본 책임입니다.
안동이 지금 뭐 안동 농협 공판점하고 또 안동청과 합작해서 축이 지금 전국의 최고의 개미시장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개념들도 물량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개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운영 자금에 대한 것도 한 달 정도 그 기간에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도 농협에서 아주 저리융자 농협원 중앙위하고 연결이 되고 하면은 운영 자금도 충분히 나와서 돈이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것은 뭐 개매만 파는 것이 아니고 홈쇼핑이나 인터넷 팔림들도 기본적으로 거기서 지금 부부 농협에서 사는 그 개념도 파악이 되고 특히 저는 AT 하상행매에 좀 집중을 주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농담이 항공사에서 하는 하상개미까지 포함하고 가면은 가공거지도 다 그래서 좋은 상품은 국내 중간다면은 수출 가공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이 일반 가격보다 10 내지 20%는 유통해서 농민들에게 벌어들이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일수 후보에게 기회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 농기계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농업 현장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혁신적 농기계라는 말을 하셔서 저는 좀 다른 게 있는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우리 ICT 기반으로 하는 AI, IoT 뭐 이런 기술을 넣은 자율주행하는 농기계,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농기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사가 이제 규모화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인건비는 하늘 높은 중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농사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어떤 그 기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농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혁신적 농기계 도입 부분은 뭐 노지 농사에 아마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가격입니다. 이 농기계가 우리 일반 지금 화석연료를 쓰는 농기계, 엔진을 가지고 쓰는 그런 농기계에 비해서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농기계를 개인 농가가 소유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적 농기계 도입을 활성화한다면 지금도 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 사업을 혁신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대행 사업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농기계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거의 새로운 기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는 아마 어쩔 수 없는 우리 농업에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이 농기계를 생산하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수입 외국 업체들이 하는 것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창의 입장에서는 그 창농사에 필요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좀 하고 그 생산되고 있는 농기계도 먼저 파악을 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그 창의 그 주산물인 사과나 딸기나 뭐 이런 좀 주력 산업들에 먼저 시급적으로 도입을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의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하나 점검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구인구 후보에게 기회를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재생 현장 연구센터를 통해 거창 농촌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길 기대하시는지 질의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농촌 재생 현장 연구센터 위치는 저희 공약 사업입니다. 오늘 이 농촌 정책 토론에도 실제로 현재 우리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또 극복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농촌재생 현장연구센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농촌재생 현장연구센터는 농촌경제연구원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농촌재생 현장연구센터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 소멸 대응의 단계를 체계화하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우리 군을 농촌 재생의 전국적인 대표 모델로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의 추가가 아니라 현장의 데이터와 농민의 목소리를 결합하여 거창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과학적으로 극복하는 핵심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현장 연구센터의 핵심 역할하고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위기 분석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농정 전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행정이 사후 처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현장 연구센터는 사전 분석 중심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극복해야 될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이 환경 문제는 농촌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지탱합니다. 사회 문제는 우리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거주 환경 격차를 완화하는 농업인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농촌 내부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또 거버넌스 문제는 대규모 농업 법인과 중소규모 개별 농업인이 체감하는 격차를 분석해서 각 주체의 특성에 맞는 세밀한 농업 지원 대책과 정책적 이런 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농업인의 사회 변화 대응력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입니다. 농촌 재생 핵심은 결국 현장을 지키는 농민들의 자생력에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 도출된 다각적인 농업 시사와 문제점 분석 데이터를 행정 내부로만 묶어두지 않고 실제로 미래의 변화와 이기 요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프라 연계입니다. 기존 지역 활력 사업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즉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나 친환경 플러스 사업 등 기존 인프라의 실질적 경험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생력과 변화 대응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미래 농촌 정착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 토론에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사항을 마무리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기 후보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창의 농업인 여러분, 어려운 거창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거축이 농업이 되어야 하고 그 주체는 바로 농업인 여러분입니다. 농업인이 고액 자영업자 때는 거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대도시 대기업 회사원의 고액 연봉이 부럽지 않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농업이 흙바다에서 뒹구는 블루칼라 직업이라는 그 고정관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딸기 농사도 고설 재배가 일반화되고 있고 스마트팜은 양액 재배 등으로 흙먼지도 물거리가 멉니다. 미래 농업은 더 이상 블루칼라가 아니라 하이테크칼라 직업이라는 인식을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으로 부자 거창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이용기와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있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토론에서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종합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매력도 있는 산업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같이 고민해서 풀어가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을 버리면 어느 분야보다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 가공자, 판매자, 행정이 같이 고민하고 길을 찾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이 되는 거창 농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이 앞장서서 거창의 돈 되는 농업, 부자가 많은 농사꾼이 되는 거창군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일수가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인구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저는 이제 농업이 단순한 1차 산업이나 6차 산업을 위한 기초 자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업이야말로 우리 지역을 첨단 융합 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자 핵심 동력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한 글로벌 인력 수급망, 보편적 경제 안전망인 기본소득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유통체계는 거창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설계입니다. 행정이 객관적인 지표와 정밀한 제도로 외부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땀 흘린 만큼의 수익을 보장하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민선 7기 8기가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와 지역 활력에 대한 깊이 고민하는 기초를 따지는 시간이었다면 다가올 민선 9기는 이러한 농경 핵심과 더불어 농업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보편 농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틀을 단단히 따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저 구인모가 농업인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찬열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창의 농민 여러분, 오늘 제 대답 속에서 거창 농업의 확실한 희망을 보였습니다. 다른건대 저 최창렬은 그동안 거창을 거쳐간 전임 군수들과 비교당한 것을 거부합니다. 생산부터 유통, 분장, 경영까지 온몸으로 뼈를 깎고 온 저 최창렬은 대한민국 그 어떤 시장 군수와 붙어도 농업에서만큼은 가장 압도적이고 탁월한 농경 전문가라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자부합니다. 여러분, 이제 농민들이 선거 때만 표찍어지고 평소에는 행정정치나고는 슬픈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여성 농민의 삶의 질과 근육도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여성 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해 현장의 목소리가 현장 안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작동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 최창렬이 거창 군수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거창 농업인들이 단체로 군수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농민의 신장을 가진 군수 농업회사의 동지 최창렬이 거창 군청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비록 짧은 시간에 준비한 다소 부족한 토론회였지만 우리 지역 군수 후보자들로서 농촌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 후보자들께서 가지고 계신 농촌 간에 있어 일부분이나마 보여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들께서 오는 6월 3일 있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분 후보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동농업기획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에 후보별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서약서 서명을 마친 내후 후보들과 토론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토론회에 임해주신 후보님께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6.3 지방선거 거창군수 후보 초청 농업농정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파이팅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네.